1724년 8월 24일 창덕궁 대조전의 촛불이 깜빡이는 새벽, 경종은 다시 한번 가슴을 쓸어내렸다. 어젯밤부터 시작된 복통이 가라앉지 않았다. 마흔이 되기도 전에 이미 몸은 늙은이처럼 쇠약해져 있었다. 전하, 괜찮으시옵니까? 내관 이정식이 조심스레 물었다. 경종은 손을 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고 말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던가.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다. 형제이자 세제인 연인군이 들어올 시간이 멀지 않았다. 요즘 들어 연인군은 더욱 자주 문안을 왔다. 형제의 우애인가 아니면. 경종은 그 생각을 떨쳐냈다. 의심하지 말자. 아우를 의심하는 것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일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지울 수 없었다. 신임사와 이후 소론 신하들이 대거 숙청당했다. 노론이 조정을 장악했다. 그리고 노론은 연인군을 지지했다. 전하, 약을 드셔야 하옵니다. 상궁 박씨가 들어와 약상을 놓았다. 경종은 그 쓴 약을 하루에도 몇 번씩 마셔야 했다. 태어날 때부터 허약했던 몸은 나이가 들수록 더 악화되었다. 중전은 주무시는가? 예, 전하. 어젯밤 늦게까지 전하를 걱정하시다. 이제야 잠드셨사옵니다. 선의왕 후. 경종의 아내이자 유일한 동반자였다.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 아니, 경종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 아니었다. 세자 시절 천연두를 앓은 후로 그런 능력을 거의 잃었다. 그것이 문제였다. 후사가 없다는 것. 그래서 연인군이 세제가 된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었다. 다음 왕은 연인군이 될 것이라는 것을. 경종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여름이 끝나가고 있었다. 곧 가을이 올 것이다. 하지만 자신은 그 가을을 볼 수 있을까? 같은 시각, 한양 북촌의 한 대저택. 노론의 영수 이광자의 저택에는 이른 새벽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김창집, 이이명, 조태채, 노론의 핵심 인물들이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소. 이광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방 안의 공기가 긴장으로 무거웠다. 전하의 병환이 날로 심해지고 있소. 어이들의 말로는 길어야 몇 달이라 하더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준비해야 하오. 김창집이 말했다. 그는 노론의 실질적인 책사였다. 세제 저하께서 즉위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소. 탕평의 시대를. 더 이상 소론과 남인들이 조정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해야 하오. 하지만 조심해야 하오. 조태채가 끼어들었다. 소론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오. 그들은 경종 전하를 옹이하며 세력을 유지하려 할 것이오. 만약 전하께서 기적적으로 회복하신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오. 이이명의 목소리가 차갑게 방을 가로질렀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오? 내 말은 천명이 이미 정해졌다는 뜻이오. 전하의 병환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지경이오. 이광자가 손을 들어 대화를 멈췄다. 말을 조심하시오. 벽에도 귀가 있는 법이오. 우리는 단지 세제 저하를 보필할 준비를 하는 것일 뿐이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새로운 왕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같은 시각 한양 서촌. 소론의 영수 최석항의 저택에서도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노론과는 달랐다. 절박함과 위기감이 가득했다. 노론들이 움직이고 있어. 최석항이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신임사와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 우리 동료들이 얼마나 죽었소? 삼수갑산으로 유배 가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돌아오지 못했소? 노론은 이미 조정을 장악했소. 목호룡이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세제 저하가 즉위하시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소. 노론은 우리를 완전히 제거하려 할 것이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하오? 젊은 소론 신하 오명왕이 물었다. 경종 전하를 지켜야 하오. 전하께서 건강을 회복하시고 만약
만약 왕자를 얻으신다면 불가능한 일이요. 최석항이 쓴웃음을 지었다. 전하의 몸 상태를 모르는 이가 있겠소? 후사를 기대하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요.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들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목호룡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만약 노론이 부정한 방법으로 전하를 해치려 한다면? 증거가 있소? 없소. 하지만 그들이라면 충분히. 증거 없는 의심은 우리를 더 위험하게 만들 뿐이요. 최석항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오. 전하를 보필하고 전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하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하늘의 뜻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다. 한편 대조전 별실의 선의왕후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을 잤다고 상궁은 말했지만 실제로는 한숨도 이루지 못했다. 남편 경종의 병화는 날로 심해지고 있었다. 어이들은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들도 이미 포기한 것처럼 보였다. 마마, 아침 수라를 드셔야 하옵니다. 상궁 한씨가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라상을 물리거라. 입맛이 없구나. 마마, 그러시면 안 되옵니다. 마마께서라도 건강하셔야. 선의왕후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건강해야 한다고? 무엇을 위해? 그녀는 경종의 유일한 부인이었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다. 아니, 경종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다. 그것은 모두가 아는 비밀이었다. 후궁도 없었다. 경종은 그럴 마음도 몸도 가지지 못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버거워했다. 세제 저하께서 곧 문안을 오실 것이옵니다. 상궁의 말에 선의왕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연인군. 그 이름을 입에 담는 것조차 불편했다. 그는 언제나 공손했다. 언제나 형님을 걱정하는 척했다. 하지만 선의왕후는 알고 있었다. 그의 눈 속 깊은 곳에 감춰진 야망을. 당신은 기다리고 있지. 내 남편이 죽기를. 선의왕후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던가? 그녀는 왕비였지만 동시에 가장 무력한 존재였다. 마마, 전하께서 깨어나셨사옵니다. 선의왕후는 급히 대조전으로 향했다. 경종이 침상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의식은 또렷해 보였다. 중전. 예, 전하. 여기 있사옵니다. 선의왕후는 경종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나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경종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선의왕후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전하께서는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요. 나도 알고 있소. 경종이 쓴웃음을 지었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모두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하, 연인군을 조심하시오. 그는 내 아우이지만 동시에. 경종은 말을 잇지 못했다. 선의왕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창덕궁 낙선제. 연인군은 혼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아니, 읽는 척하고 있었다. 같은 페이지를 한 시즌 동안 바라보고 있었지만 한 글자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형님. 연인군은 책을 덮었다. 형 경종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형은 항상 아팠다. 늘 침상에 누워 있었고 함께 놀 수 없었다. 아버지 숙종은 형을 세자로 책봉했지만 동시에 연인군에게도 많은 기대를 걸었다. 너는 건강하고 총명하구나. 아버지의 그 말이 언제나 연인군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것은 칭찬인가 아니면 압박인가? 아바마마. 연인군의 장남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무슨 일이냐? 대궐에서 정갈이 왔사옵니다. 전하의 병환이 더 심해지셨다 하옵니다. 연인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문안을 가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그래야겠구나. 연인군은 일어섰다.
그리고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의 자신은 근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인지 아니면 연기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형님을 사랑하는가? 연인군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답은 그렇다였다. 형은 자신에게 언제나 친절했다. 동생을 사랑했다. 그렇다면 형님의 죽음을 바라는가? 이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형이 죽어야 자신이 왕이 된다는 것을. 준비하거라. 대궐로 가야겠다. 연인군이 방을 나서려는 순간 측근 박필몽이 급히 들어왔다. 저하, 잠시 말씀드릴 것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박필몽은 주위를 살피고 나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노론 대신들이 움직이고 있사옵니다. 그들은 전하의 승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저하의 즉위를 준비하고 있사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가? 문제는 소론들도 알고 있다는 것이옵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전하를 보호하려 할 것이옵니다. 만약 전하께 무슨 일이 생긴다면 소론은 저하를 의심할 것이옵니다. 연인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나는 형님을 해칠 생각이 없다. 그것을 소신도 알고 있사옵니다. 하지만 정치는 진실이 아니라 인식으로 움직이옵니다. 저하께서는 조심하셔야 하옵니다. 연인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정치의 냉혹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대궐에 가서 형님을 뵙겠다. 그리고 어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명하겠다. 예, 저하. 박필몽이 물러간 후 연인군은 다시 거울을 보았다. 이번에는 더 깊은 근심을 얼굴에 새겼다. 완벽한 효성 깊은 동생의 표정. 그것이 가면인지 진심인지는 그 자신도 모르겠다. 8월 25일 정오. 경종은 아침부터 복통에 시달렸다. 어의 이공륜이 침을 놓았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전하, 무언가 드셔야 기력을 회복하실 수 있사옵니다. 상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경종은 고개를 저었다. 입맛이 없구나. 그때 내관이 들어와 아뢰었다. 전하, 세제 저하께서 친히 개를 구해 탕을 끓여 올리셨사옵니다. 전하의 기력 회복을 위함이라 하시옵니다. 경종은 잠시 망설였다. 연인군이 직접 개탕을. 개는 보양식이라 했다. 하지만 동시에 성질이 차가워 몸이 허한 사람에게는 조심해야 한다는 말도 들었다. 전하, 세제 저하의 효성이옵니다. 거절하시면 저하께서 상심하실 것이옵니다. 상궁의 말에 경종은 고개를 끄덕였다. 의심하지 말자. 연인군은 내 아우다. 나를 해칠 리 없다. 개탕이 들어왔다. 뜨겁고 진한 국물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경종은 숟가락을 들었다. 첫 숟가락을 떴을 때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경종은 그것을 무시했다. 그리고 개탕을 먹기 시작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좋았다. 게살이 부드럽고 국물이 진했다. 경종은 거의 한 그릇을 다 비웠다. 맛이 좋구나. 연인군에게 고맙다고 전하여라. 예, 전하. 하지만 개탕을 다 먹은 지 한 시즌도 되지 않아 경종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속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된 통증이 점점 강해졌다. 전하. 상궁이 놀라서 소리쳤다. 경종은 침상을 움켜쥐고 몸을 구부렸다. 식은땀이 이마를 적셨다. 어이, 어서 어이를 불러라. 대조전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대조전에 경종이 위독하다는 소식이 퍼지자 궁궐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소론의 신하 목호룡은 급히 최석항을 찾아갔다. 영감, 들으셨습니까? 전하께서 개탕을 드신 후 병환이 악화되었다 하옵니다. 개탕? 누가 올린 개탕인가? 세제 저하께서 친히 올리셨다 하옵니다. 최석항의 얼굴이 굳어졌다. 개는 성질이 차다. 몸이 허한 전하께 개를. 그것이 우연이겠습니까? 목호룡의 목소리가 떨렸다. 노론이 세제 저하를 사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입을 조심하시오. 최석항이 날카롭게 말했다.
증거도 없이 왕족을 의심하는 것은 영모나 다름없소. 지금은 전하의 쾌유를 빌어야 할 때요. 하지만 최석항 자신도 같은 의심을 하고 있었다. 너무 타이밍이 절묘했다. 전하의 병환이 악화되고 있을 때 하필 개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오? 어이들을 감시하시오. 그리고 전하 주변의 모든 음식을 확인하시오. 만약 더 이상 부정한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행동해야 할 것이오. 무슨 행동을 말씀하시는 것이오? 최석항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결연했다. 한편 노론의 영수 이광자의 저택, 핵심 인물들이 다시 모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긴장이 아니라 희열이 감돌았다. 개탕 이후 전하의 병환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하오. 김창집이 말했다. 어이들의 말로는 며칠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 하더이다. 세제 저하께서 개탕을 올리신 것은 천우신조였소. 이이명이 말했다. 이제 아무도 세제 저하의 즉위를 막을 수 없소. 하지만 조심해야 하오. 조태치가 경고했다. 소론들이 의심하고 있소. 그들은 개탕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소. 증거가 있소? 증거는 없소. 하지만 소문은 위험하오. 만약 세제 저하께 영모의 의심이 씌워진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오. 이광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걔는 보양식이요. 세제 저하께서 형님을 걱정하여 올린 것이요. 그것이 우연히 전하의 몸에 맞지 않았을 뿐이요. 만약 소론들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대응하면 돼요. 우리는 조정을 장악하고 있소. 소론 따위 두렵지 않소. 김창집이 말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세제 저하의 즉위를 준비하는 것이요. 전하께서 승하하시는 즉시 모든 것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오. 그렇소. 공백이 생기면 안 돼요. 왕이 없는 조선은 위험하오. 이광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각자 자신의 역할을 준비하시오. 때가 왔소. 대조전. 선의왕후는 혼절한 경종의 손을 붙잡고 앉아 있었다. 어이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들이 이미 포기한 것처럼 보였다. 개탕. 선의왕후는 이를 갈았다. 개탕을 올린 것은 연인군이었다. 그는 형을 걱정한다는 명분으로 독을 올린 것이다. 상궁? 예, 마마. 개탕을 올린 내관이 누구냐? 그것은 세제 저하께서 직접 보내신 내관이옵니다. 그 내관을 당장 잡아들여라. 마마. 그것은 어서. 상궁이 황급히 나갔다. 하지만 얼마 후 돌아와서 아뢰었다. 마마, 그 내관은 이미 세제 저하의 처소로 돌아갔사옵니다. 연인군을 불러라. 당장. 마마, 세제 저하께서는 이미 대기하고 계시옵니다. 전하를 뵙기 위해. 선의왕후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연인군, 그는 이미 와 있었다. 형이 죽어가는 것을 보기 위해. 들어오라 하여라. 연인군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근심으로 가득했다. 완벽한 연기였다. 형님. 연인군이 침상으로 다가가려 했지만 선의왕후가 그를 막아섰다. 세제 저하. 중전마마. 개탕을 올린 것이 저하시더이까? 연인군의 얼굴에 당황한 빛이 스쳤다. 하지만 곧 진정했다. 예, 중전마마. 소재가 형님의 기력 회복을 위해. 걔는 성질이 차가운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것은 소재가 불찰이었사옵니다. 연인군이 무릎을 꿇었다. 소재가 무지하여 형님께 해를 끼친 것이라면 만번 죽어 마땅하옵니다. 선의왕후는 그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서 진실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연인군의 눈은 너무나 맑았다. 너무 맑았다. 그것이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일어나시지요. 선의왕후는 차갑게 말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옵니다. 이제 전하의 쾌유를 기다려야지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배어 있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남편은 이제 며칠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연인군은 일어나 침상 곁으로 갔다. 경종의 얼굴은 밀랍처럼 창백했다. 호흡은 가늘고 불규칙했다. 형님, 용서하십시오.
연인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것이 진심인지 연기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연인군 자신도 모를 것이다. 밤이 깊어갔다. 경종은 잠깐 의식을 회복했다. 선의왕후와 연인군, 그리고 어이들이 침상을 둘러싸고 있었다. 중전, 경종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늘었다. 예, 전하. 여기 있사옵니다. 선의왕후는 남편의 손을 꼭 쥐었다. 그 손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나는 좋은 왕이었소? 물론이옵니다, 전하. 전하께서는 훌륭하신 임금이셨사옵니다. 거짓말이었다. 경종은 좋은 왕이 될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했다. 신임사하로 조정은 피로 물들었고 병약한 몸으로 정사를 돌보기도 벅찼다. 연인군. 경종이 동생을 바라보았다. 연인군은 무릎을 꿇었다. 예, 형님. 너를 믿는다. 그 말에 연인군의 몸이 굳었다. 경종의 눈은 흐릿했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용서인가, 저주인가 아니면 단지 체념인가. 조선을 부탁한다. 내가 하지 못한 것을. 형님. 연인군의 목소리가 떨렸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형님께서는 회복하실 것입니다. 경종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슬픈 미소였다. 거짓말 하지 마라. 나도 안다. 경종의 숨이 점점 약해졌다. 어의 이공윤이 맥을 짚었지만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중전, 홀로 두어 미안하오. 전하. 선의왕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경종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그리고 다시는 뜨지 않았다. 전하, 전하. 선의왕후의 비명이 대조전을 가득 채웠다. 어이들이 급히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었다. 승하하셨사옵니다. 어의 이공윤의 선언이 떨어졌다. 1724년 8월 25일 밤 조선의 제20대 왕 경종이 37세의 나이로 승하했다. 연인군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소리내어 울었다. 그의 울음소리는 대조전을 넘어 궁궐 전체로 퍼져나갔다. 경종의 국상이 선포되었다. 하지만 소론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최석항, 목호룡을 중심으로 한 소론 신하들이 비밀리에 모였다. 이것은 역모요. 목호룡이 분노를 터뜨렸다. 세제가 전하를 독살한 것이 명백하오. 개탕으로 증거가 있소? 최석항이 침착하게 물었다. 걔는 보양식이기도 하오. 단지 전하의 몸에 맞지 않았을 뿐이라는 주장에 어떻게 맞설 것이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단 말이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소. 최석항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우리는 상소를 올릴 것이오. 전하의 죽음에 의혹이 있으니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상소를.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소? 노론이 조정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래도 해야 하오. 기록에 남겨야 하오. 우리가 저항했다는 것을. 후세가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오명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영감, 그것은 우리 목숨을 거는 일이옵니다. 노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도 해야 하오. 최석항은 단호했다. 우리가 침묵한다면 역사는 노론의 입장만을 기록할 것이오. 나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소. 소론 신하들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다음 날 소론은 집단 상소를 올렸다. 경종의 죽음에 의혹이 있으니 조사하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목하지는 않았다. 그럴 수 없었다. 세제를 직접 거론하는 것은 역모였다. 노론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이광자가 이끄는 노론 신하들이 대거 상소를 올렸다. 소론의 상소는 근거 없는 모함이며 국상 중에 당파 싸움을 일으키는 불경한 행위라는 내용이었다. 저들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려 하오. 김창집이 조정에서 외쳤다. 전하께서는 병안으로 승하하셨소. 세제 저하께서는 형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개탕을 올리셨을 뿐이요. 그것을 역모로 몰아가는 것은 반역이요. 걔는 보양식이 아니었소? 이상 1부 마치며 2부를 클릭해주세요.
조선 야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